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편인도식의 편인도식이라는 운이 도래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과 편인이 와서 도식을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편인이라는 건요, 부정적 사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엉뚱성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인이라는 거는 게으름과 나태 그런 의미도 있고요. 네, 그야말로 식신이라는 길성을 흉신이 극을 할 때 나타나는 거에 바로 편인도식이랍니다. 네, 식신의 특징은 식신이 물론 적당하게 있는 용신일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꾸준함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전문 지식, 그리고 전문 지식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밥벌이 수단이기도 하고요. 건강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꾸준함, 네, 성실성, 네, 그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표현력이 굉장히 좋아서 말이나 글에 있어서 굉장히 논리적일 수 있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좋은 성분을 편인이 충을하는 게 바로 편인도식이랍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식신을 못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일단은 식신은 일상적으로 성실함, 꾸준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갑자기 계속 열심히 잘 일하다가 갑자기 일이 하기가 싫어져요. 편인운이 오면은 갑자기 일이 하기가 너무 싫고요. 그 다음에 내가 왜 사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내가 이거를 꼭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고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잘 하다가도 갑자기. 그리고 식신은 꾸준함을 상징하는데 꾸준함도 충을 맞기 때문에 변덕이 좀 심해져서 이럴 때 편인도식일 때는 자꾸 내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손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므로 결과물은 좀 얻어내기가 쉽지 않겠지요. 깊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계속 손대보는 그런 현상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신은 또 표현의 수단이기 때문에 편인에 의해서 식신이 극을 받으면 평소에는 굉장히 자기 주장도 잘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던 분이 말수가 적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말이 자꾸 꼬이고 본인이 하려던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하고 나서 보면 내가 하고자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아니었는데 라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식신은 또 건강인자이기 때문에 건강에 있어서도 좀 많이 예의주시하고 관찰해야 되는 시기랍니다. 많이 아플 수 있어요. 편인도식에. 제 경험을 얘기한다면 이제 저는 개축일주라서 10대 때 신유로 강하게 편인이 왔어요. 네. 굉장히 많이 그 어린 나이에 많이 아픈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잊혀지질 않는데, 근데 제가 또 그러니까 신약이긴 하지만 뿌리가 확실한 그런 개축일주이기 때문에 식신이
용신에 해당하는 식신 제4의 사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인이 제 용신인 식신을 잡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활동성도 많이 떨어지고 몸도 많이 아프고 어떻게 남 앞에 나서는 어떤 그런 행동들 같은 것들이 상당히 두렵고 네, 자꾸 내 안으로 숨어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또 편인 도식이 오면은 일상이 많이 무료하게 느껴져요. 네. 일상이 너무 무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편인 도식을 육친에 적용을 해보면 여자에게는 자식이고 남자에게는 이제 식신을 포함한 처가댁 식구를 말해요. 네. 그래서 도식이 되면 일단은 자식, 여자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충을 맞기 때문에 자식의 무슨 이제 변고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지요. 자식이 뭐 아플 수도 있겠고요. 자식이 어떤 충을 맞아서 큰 변화 변동에 휩쓸릴 수도 있지요. 아무튼 식신의 어떤 좋든 나쁘든 간에 그런 자식에게 어떤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읽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의 경우에 편인 도식 운에는 처가댁 식구들이 좀 힘들어질 수가 있겠지요. 특히 장모님, 네, 충을 맞으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시라면 이제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은 정말 다양해요. 네. 그러면 편인 도식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일단은 사주에서 식신은 이렇게 막 벌리는 성분이잖아요. 식신은 한두 개 정도로 딱 있는 게 가장 좋은데 식신이 너무 많게 되면 이제 기신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변덕도 심하고 하나에 시작하면 끝을 보지 못하고 자꾸 옮겨 다니는, 그래서 결과물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성정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고, 식신이 너무 발달하면 또 좀 부산하고 사람이 정신이 없지요. 네. 그리고 식신이 발달하면 식신은 약간 그런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남들보다 좀 관심이 많고 빠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식신이 이렇게 많아서 기신이 될 경우에는 편인도식이 나쁜 의미는 아니겠지요. 네. 기신일 때는. 그죠? 그러면은 한 4개이던 것들을 뭐 3개, 2개로 줄여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식신이 용신인 분들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지요. 네. 타격이 크겠지요. 네. 그리고 선생님, 그 편인운이 왔는데 제 사주 안에 식신 성분이 없는데도 편인 도식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됩니다. 원국에 식신이 없어도 편인운이 오면은 식신 도식이 일어나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와요. 네. 그리고 이 편인운이 이제 대운 10년으로 올 수도 있고요. 1년 운으로 올 수도 있고요. 월운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심각한 건 10년 운으로 편인이 오면은 하던 일이 자꾸 중단이 되고, 네, 뭔가를 꾸준하게 결과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힘을 못 받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크겠지요.
더군다나 이 편인의 기간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3, 40대 정도에 기반을 잡아야 되는 그 시기에 오면은 네, 참 난감하지요. 네. 그러면은 이럴 때는 분명히 편인이 병이지요. 근데 사주에서 편인을 잡는 약이 있으면 그래도 그 위기는 벗어날 수 있답니다. 그럼 편인을 잡는 거는 뭘까요? 편인을 잡는 건 뭘까요? 제극인이죠? 편재죠? 편재가 내 사주 안에 있으면 편인을 꼼짝 못하게 잡아놓기 때문에 도식을 하더라도 작게 할 수 있고 편인이 마음껏 도식하게 편재가 놔두지를 않겠지요. 그러니까 내 사주 안에 편재가 있으면 네, 약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편인 도식을 크게 앓고 지나가지는 않겠지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내 사주 안에 편재가 없는 경우는 네, 편인 도식을 그대로 맞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일단은 10년 대운의 편인 운이 오면은 타격이 너무 크고 네, 조금 10년이라는 그 주기 안에도 또 1년의 그 1년 운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1년 운에서는 편재운이 올 때는 편인 도식이 좀 제어가 되겠지요. 그 해는 예,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또 편인운이 왔는데 편인이 도식을 원래는 도식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할 것이 있으면 편인이 도식하기 이전에 생할 거를 먼저 생하겠지요. 그러면 인성이 비겁을 생할 가능성이 높지요. 네. 그래서 비겁운에도 편인이 비겁을 생하니라고 도식을 좀 작게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비겁이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식신을 생해주는 힘도 강해지기 때문에 식신이 강해져서 편인 도식이 되더라도 식신이 편인 도식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구조는 피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한 1년 운으로 편인 도식이 온다면 조금 태업을 하시더라도 그만두시는 거는 비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 태업을 하고 살짝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더라도 네, 버티라는 말을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1년이란 기간에도 또 월운이 있는데 월운에서도 편인에 해당하는 글자가 오는 달에는 그게 더 심각해지겠지요. 그쵸? 그때가 가장 힘들고 네, 편인운이 오더라도 조금 태업을 하면서라도 버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후회가 안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마음 같아서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재취업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재취업이 요즘에 이렇게 쉬운 지금 사회 현상이 아니잖아요. 구관이 또 명관이기도 하고 재취업을 하면 본인이 또 새로운 환경에 가서 새로이 배워야 되고 새로이 적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또 맞이해야 되고 예, 그러면은 그것 또한 힘들겠지요. 그러니까 구관이 명관이라고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익숙하던 곳을 떠나지 않고 조금 나태해지는 마음을 그냥 인정하는 상태로
1년을 좀 버티시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관이 많다 보니까 약간 안정주의자잖아요. 저의 가치관이 들어간 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그렇지만 편인도식이어서 너무 하기 싫어서 때려치우고 나가면 다시 들어가기 힘든 운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편인도식이 잠깐 1년 운에서 왔는데 그 뒤에 뭐 운이 너무 몇 년간 향후 안 좋거나 아니면은 그 대운도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은 변화는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버티시고, 예, 그게 답이에요. 그 뒤에 운이 좋다면 이분은 재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고, 예, 원하실 때 다시 원하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갈 수 있겠지만은 그 뒤에 운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재취업하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운을 향후 몇 년의 운이든 아니면은 대운을 보고 결정하시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편인 운이 온다고 해서 너무 갑자기 일이 싫다고 해서 무작정 대책 없이 그만두는 일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편인 도식이라는 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이제 어떤 게 편인 도식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올해는 기해년이잖아요. 그러면 기라는 글자가 생해주고 음양이 같은 글자는 신금이에요. 이게 토생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신금 일간들이 편인 도식 운에 해당되는 일간들입니다. 네. 그래서 유독 올해 신금 일간들의 상담을 많이 받았고요. 신금 일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들이 하던 일이 너무 갑자기 무료하고 하기가 싫고 네,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앞으로의 운을 봐서 그거는 분명히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식을 하는 이 기토를 꾹 눌러주는 거는 편재겠지요. 편인을 눌러주는 편재가, 그러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을목이 원국에 있으신 신금 일간들은 편재라는 약이 있기 때문에 이 편인 도식의 무방비로 노출되지는 않겠지요. 을목이 기토를 눌러서 이 기토가 편인을 신금을 도식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병도 있고 약도 있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기해년에는 신금일간들 하시던 일들 매너리즘에 빠지고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버티시면 내년부터는 내년 2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좋아질 거고요. 네, 올해 특히 월운에서도 신이 이렇게 뜨는 월은 더 편인도식이 심해서 더 하던 일이 하기 싫거나 그런 운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답니다. 네. 또 잘못하면 이 편인이라는 게 그 밥벌이 수단 도식을 하는 거라서 편인운이라는 거는 약간 경제적인 궁핍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개축일주인데 신유 대운 때 제 10대 때 집안의 가세가 많이 기울고
저는 또 건강으로도 와서 건강도 많이 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기해년은 했고요. 내년 경자년. 예. 내년 경자년은 경금이 생하고 음양이 같은 글자는 금생수겠죠? 임수일간들이 편인도시군에 해당되겠지요. 그래서 이 임수일간들이 건강에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 하던 일에 중단이 있거나 자꾸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임수일간들 내년에 꾹 좀 참으시고요. 특별하게 대안이 있고 더 좋은 곳으로 트레이드가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어떤 대책 없이 하던 일을 그만두신다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임수일간인데 편재가 있는 경우에는 이 편인을 꾹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약이 있기 때문에 편인도식을 심하게 경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임수 기준으로 편재는 병화지요. 병화가 있으면 병화가 경금을 제어해주고, 그죠? 그러므로 경금이 임수를 도식하는데 힘을 조금 빼주는 역할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임수일간 중에 병화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병화가 없는데 내년에 경자년을 맞는 임수일간들은 내년에 특별히 조심하시고, 나에게 편인운이 와서 내가 이런 기분이 드는 거구나 하면서 잠깐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축년. 신금이 생하고 음양이 같으면 편인이겠지요. 그럼 금생수, 계수일간이 되겠죠? 그러면은 내후년에는 계수일간이 편인도시군에 걸려드는 운입니다. 계수일간들 내후년에 뭔가 건강도 조심하시고 하던 일도 중단이 없도록 조금 잘 1년을 참아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수일간이 이 편인으로부터 무방비로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면 편재로 편인을 다스리면 되겠지요. 원국의 계수일간의 편재는 뭘까요? 정화지요? 정화가 있으면 정화가 신금을 제어해주고 힘이 빠진 신금이 이 계수를 편인으로 도식을 하려는 힘을 좀 빠뜨리기 때문에 조금 편인 도식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화가 계신 분들은 약이 있는 거지요. 전화위복의 계기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후년에는 계수일간들 잘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누구나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하시죠. 그럴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편인도식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항상 편인도식운을 편인도식이 언제 오는지 그 시점을 잘 살피셔서 그 시점에 슬기롭게 극복하고 잘 넘기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다 보면은
네, 인생이 조금 성패가 다단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사주의 패턴이나 사주의 흐름을 읽고 계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